할머니, 또 돈 타령이야? 43 조카 김태식이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쳤습니다. 78살 박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시가 내 건물인데 월세가 700만 원인데. 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태식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할머니가 움찔했죠. 시끄러워. 저리 비키라고. 쿵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태식이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바닥에 넘어졌어요. 아파 태시가. 내일 당장 요양원 보낼 거야. 집에 할머니 있으면 불편하거든. 태식이 냉소를 지으며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채 흐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8일 추석 전날 오후 3시였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원 2층 입소 상담실이었어요. 58세 요양보호사 최영숙은 새로 들어온 어르신을 맞이하고 있었죠. 10년차 베테랑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담당 최영숙입니다. 영숙이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휠체어에 앉은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죠. 영숙은 할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님, 저 좀 보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췄어요. 오른쪽 볼에 선명한 손바닥 자국, 왼쪽 눈가에 시퍼런 멍, 목에도 손톱 자국이 보였죠. 어머님, 어디 다치셨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릴 뿐이었어요. 영숙은 입소 서류를 펼쳤죠. 보호자 란에는 단 한 명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김태식, 조카. 연락처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추석인데.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바쁘대요. 추석인데. 바쁘대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영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간 수많은 어르신을 봤지만 이런 분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영숙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3층 2인실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창가 쪽 침대였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영숙은 할머니가 눕도록 도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좀 보여주세요. 영숙이 할머니 팔을 살펴봤어요. 손목에 시퍼런 멍이 둥글게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세게 잡은 흔적이었죠. 이건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에요.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있는 그녀였어요. 이런 상처는 폭행당했을 때 생기는 거였죠. 어머님, 누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마. 말하면 더 혼나. 할머니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어요. 몸을 웅크렸죠. 영숙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6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이 할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죠. 어머님, 저녁 드셔야죠. 영숙이 부드럽게 이불을 걷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배 안 고파? 그래도 조금만 드세요. 영숙이 숟가락으로 호박죽을 떠서 할머니 입에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번째쯤 할머니가 입을 열었죠. 한 숟가락, 2숟가락, 3숟가락. 할머니가 천천히 죽을 먹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영숙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죠. 늘 창가에 혼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매일 할머니 곁에 앉았어요.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줬죠.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아, 네 어머님. 나 원래 강남에 집이 있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죠. 건물이야. 4층짜리. 남편이 30년 전에 사뒀지. 지금은 25억은 될 거야. 25억? 영숙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월세로 한 달에 700만 원씩 들어왔어. 혼자 살기엔 충분했지. 그럼 왜 여기?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카놈이 빼앗아 갔어.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숙이 그 손을 꼭 잡았죠.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영숙은 할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5년 전이었어. 태식이가 처음 나타났을 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그때는 착했어. 병원도 데려다주고 장도 받아주고 혼자 사는 내가 고마웠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년 전부터 달라졌어요. 태식이가 건물 관리를 해주겠다고 했죠. 2021년 봄이었습니다. 태식이 할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건물 관리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식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괜찮아. 관리 회사에서 해주니까. 아니에요. 직접 관리하면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저한테 맡기세요. 할머니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태식은 계속 설득했죠.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세입자들 까다롭잖아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결국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줘. 일주일 뒤 태식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이게 뭔데? 건물 관리 위임장이에요. 이게 있어야 제가 세입자들이랑 계약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복잡했어요. 법률 용어가 가득했죠. 태식이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간 없어요. 세입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할머니는 도장을 꺼내 서류에 찍었습니다. 그게 함정이었어요. 할머니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태식에게 전화했죠. 태식아, 이번 달 월세가 안 들어왔는데. 아, 그거요? 제가 관리하면서 수리비 쓴 게 많아서요. 다음 달에 드릴게요. 태식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다음 달에도 월세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태식아, 월세가. 할머니, 자꾸 그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건물 관리하는 게 얼마나 돈 드는지 아세요? 태식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죠.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통장엔 월세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불안했습니다. 저축해둔 돈으로 생활비를 썼죠. 하지만 그것도 바닥이 났어요.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태식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2022년 가을, 할머니는 태식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태식아, 나 좀 만나자. 지금 바쁜데요.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야. 월세 얘기 좀 하자.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요. 오세요. 사무실에 도착한 할머니를 본 태식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월세가 1년 넘게 안 들어왔어. 700만 원씩인데 그게 8천만 원이 넘잖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태식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그게 다 건물 관리비로 나갔어요. 8천만 원이나? 에어컨 교체하고 외벽 수리하고 엘리베이터 점검하고 돈이 엄청 들었다고요. 하지만 할머니, 건물 관리가 뭔지나 알아요? 가만히 앉아서 돈만 받으려고 하시네. 태식이 소리를 높였어요. 할머니는 움찔했습니다. 그래도 내 건물인데. 건물은 맞죠. 근데 할머니가 관리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고. 태식이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다음 날 할머니는 구청에 갔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려고요. 2022년 10월 어느 날 할머니는 구청 민원실에 섰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고요. 할머니, 어떤 건물 등기부 떼실 건가요?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강남구 청담동 321에 5. 네, 잠시만요.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할머니에게 건넸죠.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소유자 김태식, 소유권 이전 일자 2022년 8월 15일. 어떻게 이럴 수가.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이 놀라 다가왔어요. 네. 내 건물이 없어졌어. 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5번째 신호음에 태식이 받았죠. 뭐예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태식아, 건물이 내 이름으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거요? 할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뭐라고? 난 그런 적 없어. 2년 전에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증여각서. 그건 건물 관리 서류라고 했잖아.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태식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제대로 안 읽고 찍으신 거죠. 제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 이제 건물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무너졌어요. 며칠 뒤 할머니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신고하러 온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30대 경찰관이 물었죠. 사기를 당했어요. 조카가 내 건물을.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꼼꼼히 기록했어요. 할머니, 증여 서류에 도장 찍으셨죠? 그래요. 근데 속아서 증여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됐다면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건물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일단 조사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할머니는 경찰서를 나오며 절망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경찰 조사는 진척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전화했지만 대답은 똑같았죠.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 사이 할머니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축해둔 돈도 바닥났어요. 생활비조차 없었죠. 2023년 봄 할머니는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죠.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오류음이 울렸어요.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태식아, 문 열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계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의 여름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할머니는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였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울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법률 상담소를 돌아다녔죠. 하지만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합니다. 소송에도 이기기 어려워요. 변호사 선임 비용만 수천만 원이었어요. 할머니에겐 그런 돈이 없었죠. 그해 가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태식에게 연락했어요. 태식아, 추석인데 밥이라도 같이 먹자. 바빠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제발, 나 혼자야. 명절인데.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피곤해요. 그럼, 건물만이라도.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추석 전날 밤에 한번 보죠. 정말? 네. 마지막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희망을 품었어요. 혹시 태식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추석 전날 밤 할머니는 예전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죠. 태식이 술 냄새를 풍기며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 소파, 새 텔레비전, 모든 게 바뀌었죠. 태식아, 우리 얘기 좀. 할머니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또 돈 타령이야? 태식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그날 밤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는 영숙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태식이가 날 밀쳤어. 바닥에 넘어졌지. 손목이 너무 아팠어. 영숙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태식이가 날 여기로 데려왔어. 요양원에. 버렸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영숙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죠. 어떻게? 나 같은 늙은이를.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찾아볼게요.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할머니를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잠깐 상담 좀 드려도 될까요? 60대 원장이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들어와요. 영숙은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건 노인 학대죠.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할머니께서 이미 신고하셨는데 진척이 없대요. 그럼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원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할머니 입소 당시 상처 사진 있잖아요. 그거 증거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원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요. 의무 기록에 다 남아있죠. 사진도 있고요. 영숙은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같이 싸워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무슨 증거? 입소 당시 사진이요.
어머님 상처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의사 진단서도 받을 수 있고요.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정말 될까? 해봐야죠.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영숙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오후에 영숙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정형외과였어요. 의사가 할머니 손목을 진찰했습니다. 오래된 골절상이네요. 제대로 치료 안 받으셨어요? 넘어져서 그냥 놔뒀어요.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결과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손목뼈에 금이 갔었어요. 지금은 붙었지만 당시 상당히 아프셨을 텐데. 진단서 발급 부탁드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법적 문제가 있어서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작성했어요. 이틀 뒤 영숙은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40대 여성 변호사가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수아예요.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모시는 어르신 건 때문에 왔어요. 영숙은 할머니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정수아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리고 폭행과 노인 학대까지 있네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금까지 모은 증거가 뭐예요? 입소 당시 상처 사진이요. 그리고 병원 진단서. 정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런데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한가요? 첫째, 할머니가 제정신이었다는 증거. 치매가 없었다는 거죠. 할머니는 멀쩡하세요. 그걸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병원에서 인지 검사 받으시면 돼요. 영숙이 메모했습니다. 둘째, 조카가 속였다는 증거. 서류 원본이 있으면 좋고요. 할머니가 서류를 못 받으셨대요. 그럼 건물 등기부등본이라도 떼어보세요. 언제 명의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야죠. 알겠습니다. 셋째, 목격자나 증인. 건물 세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증언이 중요해요. 영숙은 메모지를 가방에 넣으며 물었어요. 변호사님 비용은? 일단 무료 상담이에요. 소송까지 가려면 비용이 들긴 하는데. 얼마나요? 1,000만 원 정도요. 근데 제가 법률구조공단에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저소득층은 무료 변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영숙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네. 할머니 경제 상태 증명만 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할머니께 보고했습니다. 어머님, 방법이 있어요. 할머니가 기대 섞인 눈으로 영숙을 바라봤죠. 먼저 병원에서 인지 검사 받으셔야 해요. 치매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건 쉬워. 나 정신 멀쩡해. 그리고 건물 세입자분들 만나봐야 해요. 증언을 받아야 하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들, 나 기억할까?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가봐요. 사흘 뒤 영숙은 할머니와 함께 강남 청담동으로 갔습니다. 4층짜리 건물 앞에 섰어요. 할머니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죠. 30년을 여기서 살았어. 영숙이 할머니 어깨를 토닥였어요. 다시 찾아드릴게요. 두 사람은 1층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40대 남자 주인이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이 건물 주인이었던. 주인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그동안 못 뵈어서. 나, 조카한테. 할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주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혹시 그 조카분이 건물 가져간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죠.
주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어느 날부터 그 조카분이 나타나서 월세 받아가고 그때 본 거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이 물었어요. 당연하죠. 할머니한테 너무한 거잖아요. 2층 학원, 3층 사무실도 돌았습니다.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조카가 너무했어요.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돕죠. 영숙은 3명의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일주일 뒤 할머니는 병원에서 인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의사가 웃으며 말했죠. 아주 정상이세요. 나이에 비해 오히려 인지 능력이 좋으시네요.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은 모든 서류를 정리했어요. 입소 당시 사진, 진단서, 인지 검사 결과, 세입자 증언서, 등기부등본. 정수아 변호사에게 가져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미소 지었어요.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고소할 수 있어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싸워봅시다. 2023년 10월 12일 영숙과 할머니는 경찰서에 섰습니다. 정수아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고소장 제출하러 왔습니다. 30대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피고 소인은 누구죠? 김태식입니다. 조카예요. 형사가 고소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사기, 폭행, 노인 학대, 횡령. 혐의가 4가지네요. 네.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정수아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형사가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입소 당시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세입자 증언서, 인지 검사 결과.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탄탄하네요. 일단 피고소인 소환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주일, 늦으면 1달이요. 사흘 뒤 태식에게 소환장이 날아갔습니다. 태식은 소환장을 보고 비웃었어요. 할머니가 고소를 했다고? 웃기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태식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50대 변호사가 소환장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죠. 이거 심각한데요. 뭐가 심각해요?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준 건데. 증거가 문제예요. 입소 당시 폭행 흔적, 세입자 증언. 이건 변명하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조사받고 봐야죠.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일주일 뒤 태식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할머니 상처 사진이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피해자가 입소한 날 찍힌 사진입니다. 얼굴과 손목에 멍이 있죠. 그건 넘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형사가 진단서를 꺼냈어요. 의사 소견입니다. 타인에 의한 폭행 흔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사가 계속 물었어요. 피해자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할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셔서요. 그런데 왜 추석 전날 밤에 보냈습니까? 그게 타이밍이 목격자 진술입니다. 형사가 세입자 증언서를 펼쳤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겨울에 코트도 안 입은 할머니를 밖에 세워뒀다는 내용입니다. 태식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건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2년간 월세 1억 6천만 원이 피해자에게 입금되지 않았어요. 어디 갔습니까? 태식이 땀을 흘렸습니다. 건물 관리비로 1억 6천만 원이요? 형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이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25억 건물 소유 할머니, 조카에게 재산 빼앗겨. 기자가 리포트했어요. 78살 박모 할머니는 강남에 25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카에게 속아 건물을 빼앗겼고 추석날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화면에 할머니 모습이 나왔어요.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었죠. 기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카 김모 씨를 사기와 폭행, 노인 학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이 들끓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청담동 할머니 사기였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조카가 할머니한테 이럴 수가? 25억을 빼앗다니. 양심도 없네. 추석날 요양원에 버렸다는 거 진짜 충격이다. 노인 학대 처벌 강화해야 한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어요. 사흘 뒤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PD였어요. 할머니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영숙이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님, 방송 나가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 나가야지. 일주일 뒤 시사 프로그램이 방영됐습니다. 할머니가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2년 전부터요. 월세가 안 들어오기 시작했죠. 조카분이 뭐라고 했나요? 건물 관리비로 나갔다고. 나중에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지 않으셨죠? 네. 1억 6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진행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추석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식이가 날 밀쳤어요. 바닥에 넘어졌죠.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요? 다음 날 아침 요양원에 데려갔어요. 그냥 버렸죠.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분노했어요. 방송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재산을 되찾아 주세요. 청원 동의자는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었어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태식은 집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기자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죠. 김태식 씨, 한 말씀만. 할머니한테 사과할 의향은? 태식은 창문 커튼을 쳐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엔 악플이 쏟아졌어요.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출근하지 마세요. 회사 이미지에 안 좋아요. 태식은 무너졌습니다. 검찰이 움직였어요. 사건을 검토하더니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수아 변호사가 영숙에게 전화했어요. 영숙 씨, 좋은 소식이에요. 네, 기소됐어요. 이제 재판 들어갑니다. 영숙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정말요? 네. 여론도 우리 편이고 증거도 충분해요. 이길 수 있어요. 영숙은 할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님, 재판 시작됩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내 건물 되찾을 수 있을까? 되찾을 거예요. 반드시요. 영숙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영숙은 할머니를 모시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도 많았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숙아, 무서워.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영숙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대편 문이 열렸어요. 태식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50대 변호사가 그 옆에 섰죠.
할머니와 태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태식도 시선을 피했죠. 전원 기립. 법정 집행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50대 여성 판사가 입장했어요. 착석하십시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사건 번호 2023고단 7892 피고인 김태식에 대한 사기 및 폭행, 노인 학대, 횡령 사건입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조카가 고모를 상대로 저지른 계획적 범죄입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피고인은 2년 전부터 피해자를 속여 건물 관리를 맡았고 결국 25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가로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사가 계속 말했어요. 더욱 악질적인 것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석날 요양원에 버렸다는 점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피고인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동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요? 판사가 물었어요. 네. 피해자께서 고령이시고 혼자 건물 관리가 어려워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증여 서류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시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해자는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네. 피고인이 건물관리 서류라고 속였습니다. 세입자 증언이 있습니다. 검사가 증언서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증언서를 읽었습니다.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증인 나오십시오. 1층 카페 주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증인은 피해자를 얼마나 알았습니까? 5년입니다. 제가 카페를 시작할 때부터요. 피해자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착하셨어요. 월세 받으러 오실 때마다 커피 한 잔씩 사주시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피고인이 나타났죠. 피고인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조카라고 소개했어요. 할머니 대신 월세 받으러 왔다고요. 그때 피해자는 어땠습니까? 할머니도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증인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작년 겨울에는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돈 타령하지 말라고. 할머니는 코트도 안 입고 밖에 서 계셨어요.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피고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정확히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쓸데없이 돈 타령하지 말라고. 그게 폭언인가요? 그냥 대화 아닙니까? 겨울에 할머니를 밖에 세워두고 한 말이었어요. 증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다음은 2층 학원 원장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한 번은 계단에서 할머니 팔을 잡아 끄는 걸 봤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파하셨어요. 그래도 피고인은 계속 끌고 갔죠. 세 번째 증인은 3층 사무실 직원이었어요. 피고인이 건물 관리를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한 달 넘게 안 고쳤어요. 관리비는 받았나요? 네. 그런데 수리는 안 하더라고요. 검사가 통장 거래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2년간 1억 6천만 원의 월세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태식을 바라봤어요. 피고인, 그 돈은 어디 갔습니까? 태식이 일어났습니다. 건물 관리비로 나갔습니다. 1억 6천만 원이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습니까? 태식이 말을 더듬었어요. 외벽 수리, 엘리베이터,
영수증 있습니까? 태식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피해자 신문하겠습니다. 피해자 나오십시오. 할머니가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영숙이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선서하십시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해자,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조카예요. 남편 형님 아들. 피고인을 믿었습니까? 네. 처음엔 착했어요. 병원도 데려다 주고.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2년 전부터요. 월세를 안 줬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태식이가 화를 냈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석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태식이가 날 밀쳤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바닥에 넘어졌죠. 손목이 너무 아팠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다음 날 요양원에 데려갔어요. 그냥 버렸죠. 할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판사가 잠시 쉬었다 하겠다고 했어요. 15분 뒤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피고인 신문하겠습니다. 태식이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 피해자를 폭행했습니까? 실수였습니다. 실수요? 화가 나서. 그만. 왜 화가 났습니까? 할머니가 계속 돈 얘기만 하셔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 건물인데. 태식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요양원에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들어 하셔서. 추석 전날 밤에요?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버거웠습니다. 무엇이 버거웠습니까? 할머니 모시는 게. 그래서 버렸습니까?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판이 끝났습니다. 다음 공판은 2주 뒤였어요. 법정을 나오는 할머니를 영숙이 부축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할머니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이길 수 있을까? 이길 거예요. 판사님도 우리 편이셨잖아요. 2023년 12월 5일 선고 공판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도 깨어 계셨죠. 어머님 주무셨어요? 한숨도 못 잤어. 오늘 결과 나오잖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영숙이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오전 10시 법정 앞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이 휠체어를 밀었죠. 방청석은 만석이었어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식이 들어왔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죠.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태식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전원 기립. 판사가 입장했어요. 착석하십시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어요. 사건 번호 2023고단 7892 피고인 김태식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할머니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도 숨을 죽였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태식은 피해자 박순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건물 관리 명목으로 접근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이후 피해자가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각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년간 월세 1억 6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횡령입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욱 악질적인 것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명절에 요양원에 유기한 행위입니다. 이는 노인 학대이자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판사가 안경을 벗고 태식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습니다. 혈육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저버린 범죄입니다. 판사가 판결문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할머니가 눈을 꼭 감았어요. 첫째, 증여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할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건물 소유권은 피해자 박순자에게 즉시 환원합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둘째, 피고인 김태식에게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사기죄로 징역 3년,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횡령죄로 징역 1년, 폭행죄로 징역 6개월, 노인 학대 및 유기죄로 징역 1년, 이상을 병합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넷째, 횡령한 1억 6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 판사가 판결문을 덮었어요.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할머니가 영숙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겼어. 영숙아, 우리 이겼어. 네, 어머님. 이겼어요. 영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태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태식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법정 경비가 다가와 태식을 일으켰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태식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태식을 바라봤어요. 태식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식은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법정을 나온 영숙과 할머니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복수하신 건가요? 복수가 아니에요. 정의를 찾은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내 건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일주일 뒤 할머니는 강남 청담동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4층 집이었어요. 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예전과 달랐지만 창밖 풍경은 그대로였어요. 할머니가 창가에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여보, 나 돌아왔어. 우리 집에. 영숙이 할머니 옆에 섰어요. 어머님, 이제 편히 사세요. 고마워, 영숙아. 너 없었으면. 할머니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건물 2층을 개조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를 만든 거예요. 정수아 변호사가 동참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였죠. 오픈 첫날 상담 신청이 줄을 이었어요. 저도 자식한테 집을 빼앗겼어요. 며느리가 통장을 가져갔어요. 할머니가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싸워봐요. 포기하지 마세요. 3개월 뒤 영숙은 요양원을 그만뒀습니다. 할머니 곁에서 일하기로 한 거예요. 건물 관리와 상담소 운영을 도왔죠. 할머니가 영숙에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뭐예요? 월급이야. 내가 우리 집 식구니까.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받아. 너도 생활해야지. 영숙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6개월 뒤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와 영숙은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할머니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아,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나 양딸 삼고 싶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넌 내 진짜 딸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마음은 진짜 가족이잖아. 영숙이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진짜 엄마 같아요. 두 사람은 벚꽃 아래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1년 뒤 건물 2층 상담소는 유명해졌습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을 도왔어요. 그중 70명이 재산을 되찾았죠. 할머니는 방송에도 출연했습니다.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께 말씀드려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옵니다. 현재 할머니는 80살이 됐습니다. 영숙은 60살이 됐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건물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요.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죠.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걷다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복수한 게 아니라 정의를 찾은 거였어. 그리고 딸을 얻었지. 할머니가 웃었어요. 영숙도 웃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2025년 봄, 청담동 건물 옥상 정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82살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죠. 영숙아, 토마토 싹이 났어.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62살 영숙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정말요? 어디 봐요. 두 사람은 화분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작은 초록 싹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성이 대단하세요. 우리 같이 키운 거지. 할머니가 영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1층 카페에서는 상담소 2주년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도움받은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200명이 넘었어요. 정수아 변호사도 왔고 세입자들도 함께였죠. 박순자 할머니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3년 전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건물도, 돈도, 믿었던 조카도 다 잃었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할머니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온다는 걸 배웠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영숙은 할머니와 함께 건물을 돌아봤어요. 1층 카페는 여전히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2층 상담소에는 오늘도 상담 신청자가 와 있었어요.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정수아 변호사가 꼼꼼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3층과 4층은 여전히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할머니는 그 돈의 절반을 상담소 운영에 썼죠. 영수가 이번 달 후원금 정산 좀 해줘. 네, 어머니. 영숙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후원받은 어르신들 명단이 떠 있었어요. 이번 달만 32분이네요. 많이도 도왔네. 기분 좋다.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녁 6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4층 거실 식탁이었어요.
영숙이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여 있었죠. 영수가 요리 실력이 늘었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셔서요. 우리 딸 장하다. 할머니가 영숙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식사 후 영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영숙아, 이것 좀 봐. 영숙이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와 남편 사진이었어요. 여보, 나 약속 지켰어. 우리 집 지켰어. 할머니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도 생겼고, 할머니가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남편분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밤 10시 영숙은 할머니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 영숙아, 고마워. 매일매일. 뭐가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영숙이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할머니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만나서 내 인생이 행복해졌어. 저도요, 어머니. 잘 자렴. 안녕히 주무세요. 영숙이 불을 끄고 나갔어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3년 전 요양원에서 처음 할머니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할머니. 아무것도 없이 버려진 할머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할머니. 영숙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께 싸웠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별이 반짝였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토마토에 물을 줬어요. 싹이 제법 자라 있었습니다. 잘 크고 있네.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애들한테 물 줘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영숙아, 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해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정의는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당신의 권리를 찾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최영숙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